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기후환경국 순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상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복지국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택형 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생애 주기별 복지를 보다 촘촘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4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평택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시민, 학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추진단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조사 완료 후 기초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계획안을 수립하여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복지와 안전을 잇다 우리 동네 온라인입니다. 군사업은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사업 연속사업으로 우수사업 공모전 수상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총 3천만 원으로 6개 읍면동 120가구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계층에게 IoT 기반 화재 예방 평택형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복지안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과를 타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 21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4,499명을 대상으로 89억 1,400만 원 규모로 보훈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85세 이상 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고령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 기념행사 등을 포함한 31개의 보훈 행사 및 선연 추모 사업을 추진하여 보훈 정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현충시설 관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 유공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 평택시 통합돌봄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평택형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5개 영역에 걸쳐 31개의 돌봄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 지역사회와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입니다. 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1인 가구 AI 안부 살핌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7,737세대이며 중복 제외한 실인원은 16,439세대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누구든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와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속조사, 적정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13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취약계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에는 현재 42개 사업단에서 4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례관리 내실화와 취창업자 자활 성공지원금 지원, 자산 형성 사업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여가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가, 일자리, 돌봄이 균형 잡힌 행복한 노후 실현을 목표로 어르신들의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노래교실, 그라운드 골프, 탁구, 서예 등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노인회, 노인대학,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38개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자동 혈압기, 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는 전세 지원을, 노후화된 경로당에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적극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조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AI 기반 안전 확인과 방문 전화 돌봄을 병행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간병비 부담이 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공공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균형과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핵심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부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주간보호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BIM 전환 설계와 BF 인증을 거쳐 27년 중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설 종합 장사시설은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26년에는 리맥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삭동 통합경로당은 올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와 소통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6년 6월 서부장애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시설 리모델링 후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개관하여 서부지역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장애인 일자리 추진입니다. 장애인 164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욕구 다양화에 대응하여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 사업을 기존 안성시와의 통합 운영에서 평택시 단독 운영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 재활 서비스,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 시설 조성입니다. 보호 중심의 거주 시설 운영과 함께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험홈과 자립주택을 운영하여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를 통한 여성 안전 구축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와 공무원 교육을 통해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밀착형 여성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3월에 바로 희망팀을 개소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 관리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6개소의 여성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병행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다양한 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평택입니다. 21개 부서 100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세계인의 날 등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에 글로벌 센터를 준공하게 되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노무, 법률 상담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91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33%이며 26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1개소, 이전 신축 건립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이용률 제고와 공보육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 특별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아동 학대 예방, 급식 안전 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운영 환경 개선 및 평택형 지원 사업 등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경기형 평택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총 12개소를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무 설치 시설 외에 별도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공동주택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 안정화 단계로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아동 권리 교육 강사 양성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는 공간 조성을 위해 향후 공간 조성 사업 시 아동 친화적 공간 계획 수립을 절차화하고 필요시 아동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관내 평의원, 평택경찰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평택형 아동학대 예방지원 사업 가족 품안의 사업은 사전적, 선제적 전문 상담을 통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 기능 회복과 양육 코칭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전적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지역과 함께하는 아동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 관리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센터에서 사례관리 아동 및 가정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집단 사례 회의를 운영하고 내부 슈퍼비전 체계를 정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아이가 중심이 되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아동 친화도시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예산의 규모로 보나 모든 현황으로 보나 우리 복지국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평택이 좋은 도시냐 아니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냐 이런 걸 따질 때 가장 평가되기 좋은 것이 우리 복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국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은 도시 평택이 되는 거고 살기 좋은 도시 평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만큼 또 부서 경무에 또 이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그 25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있는 게 이제 노인장애인과 분리입니다. 과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현재 아직 1년이 다 채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 노인 장애인과 분리는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응원을 해주셔서 이제 분리가 또 됐고 또 많은 당사자들의 이제 또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분리가 됐어도 이제
충원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과제로 남겨놓고 뭐 복지국 전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복지국의 전체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 발을 떼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전문화되어서 계속 이 부서의 업무가 전문화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경무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정확한 전담과가 생긴다는 거는 중장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인 충원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 정비 때마다 그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주신 자료들을 보고 이제 하는데 5쪽 보면 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나 차상위 계층 현황에서 저희들이 특이점은 저희 평택시의 인구가 세대당 했을 때 2.8명, 2.08명 이 정도 됩니다. 한 세대당 인구수가 2.08명. 근데 저희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세대당 1.7명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저희가 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려우신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 본인이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인 가구로 뭐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근데 이 1인 가구 속 안에 저희가 챙겨야 될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정책이 보다 좀 다가갈 수 있게 현실화될 수 있게 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인 가구 이 통계 자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저희 복지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과 뭐 모든 전 분야의 평택시의 정책에 1인 가구 정책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가운데 복지 정책이 절대적으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인 가구가 됐고, 거기에서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문제되지 않게 잘 좀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의 예절교육관. 이거 제가 앞에 현황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보육과 사업 내용에 예절교육관이 없어요. 예절교육관이 저희가 지금 이전 신축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준공되어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죠? 예산도 다 건축비도 다 편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거의 그대로 가는데 예절교육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존의 평택시 시내에 있던 예절교육관이 신축하면서 옮겨졌는데 면적도 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면 운영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여성보육과장 박상환입니다.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뭐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네. 직영은 사실상 어렵고요. 네. 위탁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를 통해서 네. 예, 능력 있는 유능한 그 운영체를 모집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명칭 변경에 대한 건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예절교육관에서 가칭. 지금 네이밍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이제 좀 올려서 예. 자세한 내용 우리 과장이 네. 네, 2월 2일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2월 19일까지 음. 네이밍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공모된 그 접수된 공모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7개 정도를 네. 선정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관심을 이제 노출시키기 위해서 네. 2차로다가 그 7개 정도의 공모작에 대해서 시민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 우수
뭐 예. 장려, 대상 이렇게 근데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그 지금 의아한 게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뭐 팽석에 있는 수영장이 건립이 됐어요. 이 수영장 네이밍에 대해서 이 뭐 스포츠 센터냐, 뭐 국민체육센터냐,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절교육관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이 내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성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네이밍이 가면 지금 이게 예절이 중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문화체험이 중심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지금 성격이 정해지지 않지 않았어요? 근데 네이밍 공모가 먼저 들어가면 이름에 맞춰서 그냥 운영의 성격을 그 다음에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장님? 지금 운영의 성격이 규정이 됐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전통 예절에 대한 계승 뭐 이런 부분들도 네네. 진행을 하고 네. 또 외국인들도 이렇게 오셔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절교육관인데? 네이밍을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탁 위주로 이제 가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에 대해서 어떤 단체 어떻게 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규명해서 어떤 위탁사를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이밍을 하면 이제 문화 쪽으로 할 건지 예절 쪽으로 갈 건지 뭐 전통의 어떤 뭘로 갈 건지 좀 이게 아직 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일단 네이밍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몰랐고 그런데 분명한 건 아직 위탁의 내용도 지금 정해지지 규명이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네이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네이밍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29쪽 볼게요. 그렇다고 네이밍 지금 공모하는 거를 중단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29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경로당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638개소 지금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 200여 개 마을의 경로당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을 이제 내야 된다. 예를 들면 2026년도 저희 본 예산 2조 4천억 중에 경로당 신규 건립비가 없어요. 설계비도 없고 지금 건립하고 있는 통합경로당 하나 지금 경로당 건립비가 지금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고 예산상에 신규 경로당이 없다. 그죠, 과장님? 그런데 이 경로당이라는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 거고 저희가 신청하는 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서 설계비 세우고 건축비 세우고 이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없는 곳을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해야 된다. 근데 신청된 게 없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일단 없어도 돼.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 부분은 작년부터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해서 저희도 네. 이제 경로당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가장 먼저 좀 편입을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다 보니 네. 예산팀에서도 우선은 이제 네. 일정을 좀 조율하자는 네. 부분에서 그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이제 통합경로당 신축 건축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두릉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설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네. 그게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유지에서 이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서 네네. 개발을 해서 저도 이제 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네. 만족하고 하실 수 있는 경로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이 전세든 매입이든 간에 그리고 네. 이제 시유지를 발굴해서 신축을 하든 간에 네.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해서 네.
해서 선정할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로당 문제는 좀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를 해드리거나 뭐 임대라든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 노유자 시설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안성시처럼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네, 돼요. 좀 고민하고 열어서 200여 개 마을이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노유자 시설 이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미지정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급식비나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지는 부분들, 비품이나 이런 것도 등록 경로당에 준해서 지금 등록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안성시처럼 바로 옆에시에요. 안성시에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와 모든 게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해놨어요. 저희도 이제 조금 경로당을 정말 우리 복지국이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계속 진일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마을회관을 지어서 노유자 시설 추가해서 경로당과 겸용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 그건데 지금은 이제 시유지에도 그래도 좀 지어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게 해주고 점점 나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경로당들이 한 200여 개가 남아있는 거죠.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려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때가 됐다. 10년 전에는 이 조례를 한다는 게 조금 앞질러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모이고 있는 사랑방 같은 곳에 지원해줘야 된다. 건축비를, 건립비를 세울 수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이 조례 제정 할 필요가 있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제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31조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 방송에 돌아가는 상임위회의 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90 넘으신 어머님을 이제 돌아가셔서 모시고 화장을 했고 그래서 추모공원에 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요구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 가족들이 가장 슬픔에 잠겨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평택 시민들의 그런 아픔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그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모공원을 만들었는데 아니 가족분을 화장을 해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유골함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유골함 들고 집에 가시라고. 임시한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택 시민인 게 확인이 되고 하면 이후에 서류가 첨부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위탁하시는 분들이 언제 정해졌죠? 그 제2추모공원? 저희가 이제 1추모공원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네. 2추모공원도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럼 민간에 운영하고 줬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언행을 한 직원이 도시공사 직원이네요? 우선은 관리 직원이 도시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안내 부분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하고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공사 담당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이번에 바뀌었죠. 담당 처장하고 지금 당장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회의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밖에 담당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관련자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회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간 서비스도 이렇게 안 합니다. 대표이사 임기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공사? 대표이사 임기 시작했죠. 대표이사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빼고 나머지 관련 책임자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외로. 이거 지금 본 의원에게 그 민원이 들어온 게 그때가 한 건이지만 평소에 추모공원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도시공사 이거 그냥 손 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아니 유구람을 모시고 추모공원을 갔는데 평택 시민인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빠꾸를 시킨 거예요. 관련자들 지금 당장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의회로.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볼게요. 33조. 30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부시장도 지금 같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부시장님. 아니 그냥 계속 할게요.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보겠습니다. 잠깐 정의할까요? 정의해 주십시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